우리 증시 설 주간 개막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지표 몇 가지를 또 짚고 한 주를 출발해야겠는데요. 우선 지난 12월 초부터 제가 산타랠리가 진짜 오려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라고 했던 바로 그 산타의 루돌프에 해당하는 그 지표가 바로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가 지난 주말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이름부터가 공포지수니까 이게 낮을수록 당연히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는 좋은 건데, 이게 작년 연말에 달러 약세랑 동조화가 되면서 쭉 미끄러지기는 했지만 좀처럼 20선 밑으로 떨어지지를 않고 그냥 20선 근처까지만 가면 다시 튀어오르고, 그럼 이제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 공매도 또 되살아나고, 그러다가 다시 A자형으로 반락하면서 다시 20선 근처로 내려가는가 보다 하면 또 다시 또 튀어오르고, 그러면서 산통 다 깨지고, 이렇게 거의 한 3개월을 반복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지난 주말 단번에 20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19도 깨고 18.35까지 정말 폭락, 떡락, 개떡실신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거의 지난 우리 코스피 3,300 찍었을 때 진짜 그때 당시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증시가 꺾일 일이 없어 보였던, 정말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동조화가 뭐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역동조화가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연준의 긴축 때문에 유동성이 증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위험자산의 파열음이 나는데, 그거의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는 거는 시중의 어떤 유동성 표시계가 다시 반대편으로 팍 쏠릴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인 거죠. 그러면 진짜? 이제 인플레이션 완전히 꺾였나? 연준 인플레 핑계대면서 금리 쳐올리는 거 이제 완전 약발 다 떨어졌나? 뭐 이렇게까지 지금 월가의 센티먼트가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고, 야 그럼 뭐야, 경기 침체 온다며. 생각해보니까 작년 하반기가 이미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난 거네, 이제 경기 반등만 남았네, 요런 지금 낙관론까지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 미국 시간 금요일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요건데 최근 나오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 뭐 비농업 고용, 실업률, 그 다음에 ISM, PMI 이런 것들은 작년 12월 결과니까 다 후행적이고, 심지어 졸출 보고서는 작년 11월 거니까 2달 펜딩이잖아요. 이렇게 다들 이제 좀 뒤늦게 나오는 좀 약간 과거지사의 지표들인데, 이번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월 결과의 속보치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다른 소프트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설문을 통해 가지고 심리를 물어보는 그런 서베이의 특성상 5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선이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50선 미치면 경기 위축 국면, 이걸 보는데 이번에 수치가 무려 64.6이 나왔어요. 당초 월가 예상치 60.7, 이걸 큰 폭으로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구성 항목 중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0 나와가지고 이거는 또 예상치 4.3%에 미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조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신체 검사를 딱 하고 왔는데, 얘가 이제 원래 조금 살집이 좀 있는 그런 약간 소아 비만 바로 직전인 상태여서 좀 걱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막상 신체 검사 결과를 보니까 키는 작년보다 한 10cm 더 커졌고 몸무게가 2kg 줄어들었어. 이게 정말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금상첨화고 막 진짜 기쁜 일이겠어요. 이 결과 페드와치의 2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예 94% 확률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또 이게 한쪽으로 90% 확률 넘는 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였다. 그럼 연준이 작년 1년 내내 그렇게 심지어 5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밟을 때 인플레이션 핑계 오지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찍소리 못하고 당했는데, 그놈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물러가고 있다는 증거가 막 저렇게 널려 있다 보니까 연준이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도 똑같이 물러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여기 반영이 된 거죠. 하여간 그래서 그 전날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CPI 발표 나오고 그로부터 딱 1시간 반 뒤에 기자회견 잡은 게 뭔가 이거 진짜 생색 타이밍 제대로 잡은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뭐 바이든이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지금 경제 잘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은 팍 줄어들고 환상적으로 우리 바이든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공화당 놈들은 그만 좀 분탕질 치고 우리 앞길에 좀 방해나 되지 말아라. 이렇게 시원하게 발언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루 만에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결과가 아예 이번하고는 정반대로 소비 심리는 엉망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달보다 더 튀어 올라왔어. 그래서 월가에서 그러면 그렇지. 결국 CPI 그 소비자 물가 하락한 게 바이든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경기 침체 우려 반영했던 거네. 그러니 저렇게 소비 심리가 박살났지. 이러고 하루 만에 툼에 때려버리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면이 안 서겠어. 그리고 하루아침에 또 사람들이 바이든이 아니라 치매든이네 뭐 일단 욕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 연설 잡힌 것까지 다 보면 어떤 복선으로 작용을 했다 이거죠. 심상치 않은 일정이었는데 진짜 심상치 않은 일이 바로 다음 날까지 일어났다. 자, 바로 이렇게 지난 금요일, 토요일 CPI하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둘이서 연타석 홈런을 치고 나니까 당연히 뉴욕 증시의 공포지수가 설 땅을 잃어버리고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렵게만 모였던 20선 깨고 내려가면서 작년에 진짜 12월 둘째 주부터 산타랠리 제발 와달라고 정말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다가 이제는 막 동트고 정한수도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포기했었던 그 산타랠리가 이렇게 음력으로 찾아왔다 이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월요일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거든요. 근데 정말 작년 1년 내내 항상 금요일이나 심지어 이제 연휴 앞두고 이제 그런 금요일은 더 강하게 월가 플레이가 나왔던 게 늘 다 던지고 그냥 현금 잔뜩 챙기고 퇴근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랐다 이거죠. 뉴욕 증시 토, 일, 월 이렇게 3거래일 쉬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뉴욕 증시 막판까지 계속 매수 우위 속에서 연휴 전 금요일 그리고 한 주를 아름답게 해피 엔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환상적인 조합.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강화, 인플레 우려는 축소. 여기다가 제닛 옐런 현 재무장관 겸 전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를 보태고 나섰는데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임대료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중산층의 거의 70%가 다 월세에 거주하니까. 근데 제닛 옐런이 미국의 이 임대료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 동안은 미국 인플레이션의 큰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 못했고 이제 향후 6개월 이내에는 본격적으로 이 임대료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연준을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만 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어 올라간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2월 1일 FOMC에서 금리 인상 0.25% 베이비 스텝 나올 확률이 저 발언 직후에 거의 95%까지 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준을 믿는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았고 앞으로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또 너무 무리도 안 할 것이다라는 걸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왜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어 올라간다는 상상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중국이 도로 공장 막 돌리고 우리한테 미세먼지가 저렇게 날라오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리플레이션의 가장 뚜렷한 증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이렇게 모두가 정말 흥분했을 때 우리는 바로 올팔 생각을 해야 될 때다. 증시 격언도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반대로 행동하자 역발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번 이 음력 산타랠리에는 사실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월가 대표 금융사들 실적 발표가 막 쏟아졌는데요.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월가의 살아있는 역사책이 회장으로 있는 JP 모간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이름부터가 그냥 아메리카 은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 친정인 시티그룹 또 지난 그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에 정말 리만 브라더스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엄청나게 많은 모기지 채권을 핸들링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웰스파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 이런 데들 다 주말에 몰려가지고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는 하도 작년 연말부터 경기 침체 우려다 뭐다 해가지고 실적 전망치가 또 낮아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시티만 빼고는 다 주당 순위 기준으로 전망치 뛰어넘는 실적 호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번 이 월가 금융사들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공통적인 목소리가 우리는 여전히 올해 경기 침체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비록 완만한 침체일지언정 올해 반드시 침체가 온다. 거기다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지금 당장 미국 경제가 강력하고 소비자들도 충분히 돈 잘 쓰고 다니고 기업들도 현재로서는 우량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경기 침체를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게 JP 모간의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경제의 헤드윈즈. 이거는 이제 역풍이라는 말인데 요트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요. 그러면서 배가 막 흔들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배가 빠꾸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배가 뒤로 가는 거 보셨나요, 요트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러우 전쟁의 변수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지속 같은 경제적 역풍이 줄 궁극적 영향력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디가 끝인지 혹은 바닥인지 그리고 이런 이제 악재들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점에서 주의를 늦추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은 이 중에서 특히 인플레이션,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긴축을 결정할 에너지 가격과 식음료 가격 변수를 또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날 이제 실적 발표한 JP 모간부터 시티까지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경기 침체에 대비한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금 바이든 정부는 현재 우리로 치면 여소야대 국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은 계속 정치적으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미국 부채 한도가 지금 계속 줄줄이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곧 첫 번째 한도가 닥칠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일단 우리 설 연휴 직전이어가지고 이게 조금 찝찝한데 연방정부 부채 잔액이 당장 이번 주 목요일 1월 19일에 또 한도가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미국 재무부가 뭐 비상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셧다운이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한 5년 전이었나? 지난 미국의 셧다운 당시에 보니까 이렇게 재무부 비상재정 투입으로 최대 버틸 수 있는 게 한 3, 4개월밖에 못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재무부의 이런 비상재정 동원이라는 게 뻔히 나갈 돈 줄이고 들어올 돈 빨리 회수하고 이런 식인데, 그럼 당연히 공적 자금에 대한 투자나 뭐 신규 투자 전부 이런 거 동결되는 그런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공화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실력 저지할 경우에 바이든 정부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국방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록히드 마틴 투자 의견을 기존의 비중 확대해서 이번에 중립으로 때렸고, 그 다음에 노스롭 그로먼 여기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후려쳤습니다. 이 결과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록히드 마틴은 2.6% 하락, 노스롭 그로먼은 5.4% 하락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 이거 비롯해가지고 뉴욕 증시 방산주들이 전부 동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한미 증시 동조화 내지는 센티먼트 측면에서 이런 영향이 우리 K 방산주들한테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현재 아랍에미리트 출장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제2의 중동붐 뭐 수혜로 얘기하는 게 기존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K 방산 수출이 중동에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그 기대감도 저는 이번에 무시 못한다고 봐요. 자, 이어서 주말 중국 소식 총정리 들어갑니다. 중국은 이미 사실상 양적 완화에 돌입을 했나 봐요. 주말에 발표 나온 인민은행의 1월 둘째 주 오퍼레이션 내역 보니까 총 2,130억 위안 총 공급이 찍혔어요. 2,130억 위안이면 우리 돈 40조 원 정도 되는데, 또 이것도 40조야? 오늘 이 40조가 무슨 밈이 됐는지 약간 저는 불길하기까지 한데, 아랍에미리트도 40조, 빈살만 사우디도 40조, 거기다 중국 인민은행 오퍼레이션 순 공급액도 40조. 하여튼 이 정도를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인민은행이 만기 채권 재매입 등등 해가지고 시중에 풀어놨다는 거예요. 다음 이제 주말에 또 지방 양회 준비 차원에서 23개 지자체에서 올해 2023년 GDP 성장 목표치를 다들 내놨는데,
이게 최저 5%에서 최고 6.5%까지 이렇게 강하게 지금 자료가 제출됐나 봐요. 신장 자치구는 7%가 나왔어, 심지어. 그리고 후난성 6.5% 올해 GDP 성장 전망, 허난성이 올해 6.0% 이렇게 올해 GDP 성장 전망을 설정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그냥 설정하면 바로 그게 1년 뒤 현실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맞춰가지고 중국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우리로 치면 금감위 정도 되는데, 여기서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중간에 올해는 무조건 소비 확대와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또 금융과 부동산 정상 작동을 촉진한다. 이 같은 발표를 또 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신경이 거슬리는 거는 당연히 미국하고 연준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중국 GDP가 6% 넘으면은 2018년 이후 거의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데, 당장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겠으며, 그럼 당장 유가만 지금 올라가도 미국 소비자 물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RBC 캐피탈의 에너지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이 깜짝 제로 코로나 포기 선언을 했던 지난 12월 원유 수입량이 하루 1,090만 배럴을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일평균보다 83만 배럴이나 증가한 거라고. 또 인공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은 중국의 원유 재고가 작년 여름 대비 3천만 배럴 감소한 수준인데, 그럼에도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이 말은 계속 수입을 더 늘린다고 가정을 깔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이렇게 수급이 안정적인 이유는 중국이 에너지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경제 활동이 늘고 재고 축적이 전략적 우선순위로 남아가지고 이 쌍두마차가 유가를 견인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사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올해 유가를 다시 배럴당 100달러 위로 들어 올릴 거라는 그런 분석이 요즘에 점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에서도 중국이 올해 원유 수요 증가분 가운데서 하루 70만 배럴가량을 책임질 것이다. 에? 무슨 소리죠? 오페크가 작년 연말 미팅에서 올해 1월부터 50만 배럴 증산한다고 그랬는데 중국 혼자 70만 배럴이요? 아마도 이제 러시아산 원유가 여기 제대로 수치가 안 잡히니까 이것도 이제 위안화 주고 뒷구녕으로 사오는 거, 그런 거 포함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가에는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변수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중국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발표한 최근 5주 동안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가 6만 명이에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3만 8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해열제 다 동나고 뭐 병원, 병상은 고사하고 지금 화장터도 밀려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땅에나 막 갖다 매장해버리고 막 그런다는데 코로나 사망자가 6만 명이요? 이거에 대해서 WHO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좀 제대로 된 통계를 좀 발표하라고 좀 짜증을 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중국 방역당국은 전국 의료기관 발열 진료수 기준으로 발열 진료, 그러니까 연락가지고 병원에 와서 뭐 해열제 처방이든 뭐 주사든 맞고 갔던, 근데 증상이 이렇고 뭐 코로나인지 뭔지 확실치 않은 이런 사람의 진료수가 지난 12월 23일에 정점 통과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월 2일에 정점을 통과했고, 다음에 중증 환자 수가 1월 5일날 정점 통과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반면에 중국 전염병 의학센터의 주임은 중국의 코로나 2차 팬데믹 정점이 올해 5월에서 6월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와, 이거 진짜 그러면 날씨 풀려도 따뜻해져도 이게 정점이 그 뒤라는 건데. 하여튼 그러면서 감염자 비율이 전체 중국 인구의 25%에서 최고 50%까지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4억 5천만 중에 12억 2,500만이 걸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뭐 이런 거 다 그래 싸그리 무시하고 그래 그냥 적자 생존이다 에라 모르겠다 인구도 많아 죽겠네 그냥 다 걸렸다가 그냥 살아 돌아오는 놈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했어.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해 연중에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CPI든 뭐 인플레이션이든 하여튼 절대 하향 추세 유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올해 한 하반기쯤 해가지고 신경질적인 V자 반등 인플레이션에서 나오면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참 가만히 있겠다, 그렇죠?
영상 한 편 보셨으면 다른 한 편도 의리로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